당신의 부부은 이름 속에 답이 있다. 당신의 부부은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그들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 서로를 이해하고 때론 부딪히며 화합과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혼이나 갈등의 원인을 성격 차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름 속 음양의 기운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의 생리는 우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사랑해라는 부드러운 파동은 생명력을 북돋지만 싫어라는 거친 파동은 생리적 균형을 깨뜨려 결국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서로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파동이며 이 파동이 부부관계의 길과 흉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다투게 될까? 서로를 사랑했지만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정말 이름 속에 부부의 궁합이 숨어 있는 걸까? 이 강의는 구성성명학을 통해 당신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부부운의 방향,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이름의 파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름의 기운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 우연이 아니라 이름 속 조화로운 파동에서 비롯되는 과학이자 지혜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통해 그 숨겨진 진실을 만나보세요. 이름으로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지금 수강 신청으로 그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항상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보라 그랬죠? 성은 뭐야? 내 머릿속 생각. 이름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야. 몸체니까, 몸체. 근데 이 몸이 어디로 따라다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다니죠. 그래서 내 머릿속 생각이 어떤지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진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지 돼. 그러면 이제 성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인가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도 알 수 있고 또 어려서 환경이 어떠했나도 알 수 있고 또 집안 그 DNA 유전 상태 그런 것도 그 내력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이 이름이 좋으면 좋은 방향 쪽으로 행동이 나오고 이름이 흉하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이름의 흉함이 흉한 기운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은 임상을 안 해서 설마 이름 가지고 저 정도까지 할까라고 아마 의구심이 들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해요. 왜?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 이름을 풀어보고 또 이름대로 사는 거.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그 사람의 표정에 잘 속아 넘어가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아는 사람 상태에서 봤을 때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이름대로 또 안 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름을 벗어나서 살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 상담할 당시에는 아닌 척하고 있어도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와서 처음에 상담받았던 그 내용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그냥 아닌 척 했는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개명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수없이 반복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름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런 확신 없이 저는 학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서요. 제가 100% 확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전 절대 떠들어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명학도 마찬가지. 제가 역학이란 공부를 진짜 수없이 많이 했지만 다 내려놓고 이 성명학 하나만 하는 이유는 뭐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는 소리의 파장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알기 때문에 여기는 부인이고 여기는 남편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부부가 아니라 그랬지 참. 그러면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두 분 부부 맞습니다. 아니야, 그러게 부부 맞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이건 이 이름을 가지고 부부가 살 수가 없는데 헤어졌다 하니까 맞다고. 내가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착각을 한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아주 기철해도 이게 뭐, 이 3, 4가 뭐를 극해요. 남편을 극하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거 못 살아요.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전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어때요? 남편을 나타내는 7, 8이 없고 또 재물을 나타내는 5, 6이 없어요. 그러면 2가 3을 생겨주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다 0이 1을 생겨주니까 주관이 얼마나 강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본인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근데 또 중심이 3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8이라는 거는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게 사실 와 닿질 않아요. 왜? 내 생각이 훨씬 더 앞질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남편하고 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못 산다라고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 하면서 굉장히 부부의가 좋은 척,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도 이름이 이럴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소인도 부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 근데 마침 또 한 번 이혼했다 다시 합친 거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왜 헤어졌다 다시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각자의 어떤 여친과 남친을 두면서 한 집에서 살까 하면 그 왜 그런가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 그쵸? 왜 그런가? 다른 부부들은 이혼하면 이혼한 걸로 끝났는데 왜 다시 합쳐서 지금 한 집에 살면서 그렇다고 뭐 사이 각자가 애인이 있으면 사이 좋아서 합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봐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헤어진 거야.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8이라는 거는 7, 8이 뭐예요? 첫째는 이게 직업이야. 그리고 여자는 이게 남편이야. 응? 그리고 이게 뭐냐면 관이야, 관. 관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 법칙, 규칙, 원칙이야, 원칙. 이 7,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남녀 불문하고 직업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여자는 남편이야, 남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이라는 거는 경찰관, 법관하기 때문에 법률, 법칙, 규칙이야. 원칙적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성향을 볼 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보는 거고. 그러면 무엇냐? 이 사람의 성향을 보는데 여기 7, 8이 없어. 법률, 법칙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 어떠냐? 법률, 법칙을 이 왕성한 3이 이것도 3이 왕성하죠. 이의 생을 받아서 이 왕성한 3이 이걸 깬다라는 건 남편하고도 못 살지만 지금 못 살아서 다시 합쳤는데 왜 합쳤는가 보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합쳤지만 이 8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원칙적이고 규칙적으로 법을
간장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를 이 왕성한 삼사가 파괴한다는 건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배짱이 좋아요. 배포가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전제하에서 봤을 때 여기 5, 6이 없어. 여기 7, 8이 없는 게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게 많은 거에서 그걸 당하는데 5, 6이 없어. 5, 6이 없는 데다 5, 6이 이렇게 깨먹고 있고 이렇게 깨먹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근데 이거 식상이 발달돼 있다라는 건 뭐야? 내 생각도 똑똑하고 앞질러 가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지력 같은 거 직감력이 발달돼 있고 꿈을 꾸면 꿈이 잘 맞기도 하고 또 3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타협할 줄은 몰라요. 항상 생각이 앞질러가. 그리고 자기 고집과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이 이게 그걸 하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모한테 수십억의 유산을 물려받아도 이거는 100% 지키지 못해요. 근데 자궁이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자를 만나도 뭘 보냐면 지갑부터 봐요. 재산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저기 내 남편을 놔두고 만날 때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또 그 사람의 인품, 착하고 어질고 뭐 이지적인 그런 인품을 보고 돈이 없더라도 그걸 거기다 목적을 두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그걸 바라보고 연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런 이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남편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싫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남편을 쳐내니까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한테 그걸 다 풀고 오기 때문에 나를 자주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외로워서 나는 자궁이 뜨거운데 자주 안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 놓잖아. 그러니까 밖에 이성한테 마음을 잡고 이게 바로 내온남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이 뜨거워서라도 보지만 또 뭘 보냐면 이 재물이 다 깨져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어 이거 있죠 이거. 요거 때문에 이제 애인을 두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애인이 뭘 하냐 이게 남자복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 남자가 내 돈을 남편도 그렇지만 밖에서 만나는 남자도 여전히 내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여간을 가더라도 누가 돈 내느냐? 이 양반이 돈을 내, 이 여자가 돈을 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없는 거로 갈구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하고 연애를 했다가 결국은 내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장르인지 모르죠. 이런 이름들 가진 사람들 성향이 그렇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다시 합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돈 아니면은 아이들 있죠? 응? 왜? 여기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합치지 않았나.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남편이 과연 합쳤을 때 생활비 정도 넉넉하게 줄까 안 줄까를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재물이 있어요. 성에.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66이 중첩돼 있죠. 그러면 겉을 봤을 때 6이라는 건 고지식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그러한 안정적인 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성 자체에서는
이미 편재성인데 이게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게 오로 바뀌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남자는 돈도 되지만 또 뭐가 돼? 여자도 되니까 여기 보면 애인도 있고 부인도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2번 결혼했다, 이혼했다라고 보진 않아. 중첩됐을 때만 그렇게 보는데 이건 있어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부인이고 이게 애인이겠다. 혹은 이게 부인이고 이게 애인이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부인 위에 또 여자가 있다라는 거, 성에 있다라는 거 항상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근데 성에 보니까는 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져서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구도 강하지만 여자에 대한 욕구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하죠. 그래서 똑똑한 머리가 지혜를 줘서 이 지혜가 돈을 만들어내는 재능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잘 만들어. 이거는 돈은 못 버는 게 돈은 벌어요. 왜?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열심히 버는데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됐어? 1, 2가 5, 6을 극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나가는 거야. 이걸 또 여자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기 부인도 있고 애인도 있는 상황에서 오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니 있으니까 여기 보이죠? 깨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돈 버는 건 잘 발달돼서 돈을 벌어도 이게 자꾸 벌면 나가고 하는 원인을 만들어 놓고 또 뭐냐. 그래서 돈해서 돈은 벌어요. 왜? 돈 버는 머리가 발달돼 있잖아. 내 세력이 돼가 돈은 벌어. 근데 버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꾸 나가는 일이 생겨. 그러면 많은 여자 만나다는 건 뭐예요? 처복 있는 거랑 여자복 있는 거랑 처덕 있는 건 달라요. 처덕 있는 거는 현모양처를 만나서 그 처가 나한테 내조를 잘하는 게 그건 처덕이고 여자복이 많은 거는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많아. 다다익선이지만 다다익선 때문에 내 부인하고 헤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요거 갖고. 밖에 여자를 많이 만나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 여자를 만남으로써 파탄이 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이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부부 이름에서 똑같이 이러니까 이름대로 헤어진 거는 맞아요. 응? 맞았는데 다시 합쳤어. 다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살까? 여기는 얘기했죠. 왜 살까? 얘기를 했죠. 여긴 아이하고 돈 때문에 다시 합친 거야. 그럼 왜 합쳤겠어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잖아. 분리했다가. 응? 서로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이런 거 충족시키는 어떤 계산상 나오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합친 거고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글 구성 성명학은 단순한 이름 풀이가 아닙니다. 사주 해석 기법을 성명학에 그대로 접목한 과학적 분석법으로 성격은 물론 직업운, 학문운, 배우자운, 금전운까지 개인의 적성과 삶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MBTI보다도 더 높은 공감률을 보인 이름 속 십성을 기반으로 한 성격 유형 분석입니다. 수많은 수강생이 직접 경험하며 내가 왜 이런 성향인지 알겠다며 강력한 공감과 자기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바뀐 학습 환경에 맞춰 앞으로는 실시로 전면 온라인 중강의로 진행합니다. 초급 28강, 중급 38강, 고급 100강, 성명학 총론 30강. 그리고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십성을 오행으로 세분화한 비법 강의 10강. 현실 문제를 일진으로 예측하는 문점 비법 62강. 등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단독 공개 콘텐츠입니다. 총 957만 원 상당의 전 강의를 패키지 수강으로 신청 시 70% 할인된 금액인 300만 원에 전부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강의 목록과 구매는 다지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